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던 기초연금, 혹시 언젠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만 계산해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기초연금 폐지된다더라. 70세부터 준다더라. 차만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더라. 한 달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사라지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앞으로 10년치 4천만 원을 지키느냐 놓치느냐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첫째,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둘째, 탈락 이유를 미리 막아서, 셋째, 10년만 따져도 내 노후자금 4천만 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던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끊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방심해도, 통장 잔고 하나만 잘못 관리해도 34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지켜드리는 지혜로운 친구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소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폐지된다. 이 말 들어보셨죠?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70세부터 준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만 65세부터 받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차만 있으면, 적금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 이것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차가 있어도, 적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2026년 기준으로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받는 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고 내년은 더 좋아질 겁니다. 둘째, 부부 감액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데 이게 202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30년이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셋째,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의 일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원옥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주변 소문만 듣고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2년을 그냥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신청하셨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겁니다. 2년치 800만 원을 통째로 놓친 겁니다.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여러분, 소문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그게 내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34만 2,510원입니다. 1년이면 411만 120원입니다. 10년이면 4,110만 1,200원입니다. 이 숫자 입에 붙도록 외워두세요.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래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적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집, 내 차도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이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대충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인 정액이면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 애매합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 김철수 씨가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예금이 6천만 원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차는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십니다. 이분의 소득인 정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먼저 예금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4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4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1년에 16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13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가 연 3%라고 치면 6천만 원의 3%는 18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5만 원,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면 11만 원입니다. 합쳐서 2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1억 원이 남습니다. 이 1억 원에 연 4%를 곱하면 4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3만 3천 원입니다. 차는 2천만 원짜리인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정 비율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대략 한 달에 6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4만 3천 원 더하기 33만 3천 원 더하기 6만 원, 총 63만 6천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각입니다. 통장에 돈 좀 있고 전세로 사시고 중고차 한 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면 기초연금 안 준다는데, 기초연금 받다가도 탈락한다는데 하는 이런 소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일을 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나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에서 112만 원을 빼주고 거기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월급 15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12만 원을 빼면 3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11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12만 원을 빼면 8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26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12만 원을 빼면 13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41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9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일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 일을 안 하면 너무 적적합니다. 노후 생활비 너무 빠듯합니다. 일을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소득은 아예 기초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원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함께 받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처럼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상시근로로 인정돼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아주 작아지고 대부분의 분들은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일한다고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소문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만 알고 계시면 일도 하고 연금도 받고 두 가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르면 내 소중한 기초연금 4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32만 원씩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하마터면 날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례 들려드립니다. 바로 아들 사업 도와주려다 탈락한 74세 나정순 씨입니다. 74세 나정순 씨는 홀로 사십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가게 권리금 받는데 내 통장으로 바로 못 받아요. 엄마 통장 좀 빌려주세요. 일주일만요. 정순 씨는 아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 정순 씨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통장은 다시 비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어르신, 지난달 통장 잔고 확인됐는데요. 소득인 정액 초과로 수급 자격이 중단됐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아들 돈이에요. 일주일만 맡아뒀던 거예요.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날짜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때문에 한 달치 34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재신청하려면 다시 조사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2~3달치를 못 받게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십시오. 잠깐이어도 안 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하마터면 날릴 수 있는 두 번째 사례, 자영업 폐업 후 보증금 적리금 때문에 탈락 위기까지 갔던 67세 오재승 씨입니다. 67세 오재승 씨는 30년 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셨습니다. 가게 권리금 3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주방 장비 처분금 1천만 원, 총 9천만 원이 한 달에 몰려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재승 씨는 만 65세가 막 지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목돈 들어온 거 없으세요? 재승 씨가 폐업 이야기를 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시면 탈락하실 수 있어요. 통장 잔고가 너무 많이 잡히거든요. 직원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권리금이랑 보증금 받는 시점을 조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다 받지 마시고 2~3달에 나눠 받으시면 한 달 잔고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리 정리할 곳이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재승 씨는 권리금을 먼저 받아서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보증금은 한 달 뒤에 받았습니다. 장비 처분금은 그 다음 달에 받았습니다. 신청 시점을 조금 늦췄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장 잔고를 관리할 수 있었고 기초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목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미리 상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하마터면 날릴 수 있는 세 번째 사례, 손주 통장 대신 만들어줬다가 본인 금융재산으로 잡힌 70세 윤명자 씨입니다. 70세 윤명자 씨는 손주가 예쁩니다. 손주 돌 100일 때마다 용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주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하고 서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는 본인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메모해두고 이건 손주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5년 동안 3개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총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조회를 해보니 본인 명의 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손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도는 명의를 봅니다.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입니다. 결국 그 적금들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조금 올라갔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액은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손주에게 줄 돈이어도 명의는 손주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 명의는 내 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탈락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를 몰라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노후 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9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잘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생일 지나고 신청하는 습관입니다. 만 65세 되는 생일이 있는 달 1일, 이날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황금 타이밍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합니다.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한 달 늦출 때마다 34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 늦추면 408만 원이 사라집니다.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지금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핸드폰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이날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만기일이 몰려있는 적금, 보험입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에 적금 만기, 보험 만기가 겹치면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오면 그달 통장 잔고가 확 올라갑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만기 연장을 하십시오. 연금형으로 전환하십시오. 시점을 분산하세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열어서 내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잠깐 맡아준 돈이 내 잔고로 찍히는 경우입니다. 자녀 돈, 친척 돈을 내 통장으로 받아주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만 있어도, 일주일만 있어도 그달 조사 기준일에 걸리면 내 돈으로 잡힙니다. 내 명의 계좌는 제도 안에서 보기에는 내 돈입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상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형제끼리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들어간 작은 상가, 땅이 있습니까? 내 지분만큼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내 거 아니야, 형님 거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그리고 내 명의 부동산을 전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출 급상환의 역설입니다.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집 대출, 상가 대출을 한 번에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순재산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빼줍니다. 집값 3억에 대출 1억이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아버리면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기초연금 받기 전 1년에서 2년은 무리한 상환을 피하십시오. 받기 시작한 뒤에 천천히 갚으세요. 6번째, 오래된 종합통장, CMA 펀드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10년 전에 만든 증권 계좌, 15년 전에 가입한 펀드,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 다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계좌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CMA 잔고, 다 금융재산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조회해보세요.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7번째, 차를 생활수단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기준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 일정 비율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새 차를 뽑기 전에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차량가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싸게 샀어도 차량가액은 원래 가격으로 잡힙니다. 차가 오래돼서 갑자기 기초연금 탈 시점쯤에 차를 바꿔버리면 기초연금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도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8번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돌리면 괜찮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차는 아들 명의로 하면 되겠네. 통장은 아내 명의로 옮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칩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집니다. 명의만 자녀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쓰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조사와 의심을 부릅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자연스럽게 관리하세요. 9번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아직 일하니까 안 될 거야. 통장에 돈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봐야 합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도 안 해서 한 푼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신청을 해야 비로소 된다. 안 된다가 갈립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기초연금은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어르신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차 안 하면 내 노후자금 지키지 못하는 가장 미련한 행동임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네. 내가 이런 부분은 해당될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다. 소액 예금이 있다. 나는 작은 알바 소득이 있다 하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228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살면서 알바로 100만 원 정도 버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목돈이 있으면 정리해 보세요. 둘째, 만기가 임박한 적금 보험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해 보십시오. 일해서 버는 돈은 생각보다 많이 공제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분들, 부부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364만 8천 원입니다.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 명의 예금, 아내 명의 예금 다 합칩니다. 남편 명의 집, 아내 명의 차도 다 합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지금은 각각 20%씩 깎입니다. 그 이유는 함께 생활하니까 생활비도 좀 더 적게 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부당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드디어 부부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폐지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10%로 줄어듭니다. 2030년이면 부부 연계 감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동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연금 금액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건강하게 계시면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곧 연금관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일하는 60대 초반에서 중반이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시간제 일을 하시는 분, 경비, 마트, 청소, 학교 도우미 등을 하고 계신 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일하면서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덕분입니다. 월 150만 원을 버시면 112만 원을 빼고 남은 38만 원의 30%인 11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실제 소득은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200만 원을 버시면 112만 원을 빼고 남은 88만 원의 30%인 26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건강 지키고 동시에 연금도 지키십시오. 일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연금 외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집 한 채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34만 원. 둘째,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집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추가 수당. 각 지역마다 노인 수당, 교통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집 한 채로도 월 100만 원 이상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을 활용하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의 주택연금과 관련된 좋은 영상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 준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훨씬 쉬워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 5단계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집안에 있는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1일을 동그라미 쳐두세요. 둘째,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은행 앱을 전부 열어보십시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를 해두세요. 셋째, 재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 한 장에 집, 차, 예금, 적금, 보험, 토지를 적어보세요. 넷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5번째, 주민센터로 갈 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내가 가까운 곳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혼자 삽니다.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보증금은 8천만 원, 전세입니다. 알바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법니다. 대략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 정도의 정보를 생각하고 가면 직원이 대략 계산해 줍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저는 내년 3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그런데 2월에 보험 만기가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3월에 신청하면 2월 만기금 때문에 탈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타이밍을 조언해 줍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70세입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 4천만 원, 제 명의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차는 남편 명의로 2천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고요. 같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대사를 메모해 두십시오. 내 상황에 맞게 그대로 말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미리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1355번입니다. 전화할 때 메모장에 이걸 적어놓고 말해보세요. 첫째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값 또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적어두세요. 둘째 예금입니다. 통장에 대략 얼마가 있는지 적어두세요. 셋째 적금 보험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두세요. 넷째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량가액은 얼마인지 적어두세요. 다섯째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대략 얼마 버는지 적어두세요. 이 5가지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상담사가 대략 계산해 줍니다. 귀찮다고 미루거나 내가 해당되겠어 생각하며 미루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10년 노후자금 4천만 원을 지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지키는 만큼 노후자금이 들어옵니다.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이 좋아졌고 2026년은 더 좋아질 겁니다. 둘째, 탈락의 대부분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를 몰라서 생깁니다. 통장 잔고, 만기일, 차량가액 이런 것들을 몰라서 생깁니다. 셋째, 신청을 미루는 습관 하나가 10년 후 4천만 원을 가릅니다. 한 달 늦추면 34만 원이 사라지고 1년 늦추면 408만 원이 사라지고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매달 15일쯤 되면 휴대전화에 문자가 옵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시장에 나갑니다. 제철 과일 한 봉지를 삽니다.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를 삽니다. 친구와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이 4천만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늙어갈 수 있는 시간과 선택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과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도 그래도 기초연금은 있으니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달력에 생일을 적으십시오. 만 65세 되는 달 1일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둘째, 통장 목록을 한 번만 적어보십시오. 은행 앱을 열어서 4명의 계좌가 몇 개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 한 번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께 지혜로운 친구에서 드리는 오늘 숙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아는 사람은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쪽에 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10년치 노후자금 4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여러분의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지혜로운 친구를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